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 일드맥스에서 또 ETF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또 비트코인과도 관련된 ETF가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배당금이 미쳤죠. 123%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 실적인데요. 상장된 지는 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티커명은 자, MSTY. 딱 대충 들면 알겠죠. MXTR. 그러니까 즉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반으로 비중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채 비중으로 이제 섞여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 기반은 대략 0.9 정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것저것 합치면 아마 1% 초반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비중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MSTR 비중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국채 부분으로 운용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TR에 따른 기초 기반에 있는 주식도 어느 정도 잘 방어해주면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 미국 국채 부분에 따른 수익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에 따른 변동성 추이만 잘 챙겨보신다고 하면 이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가격 추이가 상장됐던 시점 20달러 선에서 일단 되어져 있고 45달러 선대까지 나왔는데 대충 2월에서 4월달까지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이거 월간으로 찍어서 보게 되면 대략 이것도 생각보다 잘 추정해서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MSTR에 따른 추이도 보게 되면 이때도 보게 되면 미쳤죠. 수익성이 대부분 좀 잘 추정을 해서 따라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어찌 보면 MSTR 즉 부분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1% 정도를 계속 추정을 하고 있는 MSTR이다 보니까 전체 유통량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러면 이 MSTR에 있는 가격 변동성 추이가 또 좀 심하긴 하지만 그거 어느 정도 내가 감내하고 배당금을 좀 받아가면서 이거를 또 재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투자를 할 때도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쪽으로 이제 재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에 있는 현물 비트코인 그러니까 즉 거래소에 있는 걸 사갈 거냐 요 차이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요 상품은 이제 배당금 추이는 비슷합니다. 삼성증권 기반의 커버드콜 부분을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 옵션의 비중을 권리를 팔아서 나머지 이익을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구간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그거 다 추정을 해서 따라갑니다. 근데 특정 구간대가 되면 어찌 보면 이 권리를 남한테 팔았기 때문에 그 이상 수익은 나가기가 어렵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 부분이 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보게 되면 본주에 있는 비중도 중요하고요. 그 비중에서 이제 채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채 채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가 이 두 가지에 있는 포지션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은 이 횡보 구간 때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아무래도 변동성 추이는 이번 형태에서 채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본주도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채권은 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본주 부분은 여전히 변동성을 어느 정도를 커버되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략도 어찌 본다라고 하면 내가 배당금을 120%씩 받는다라고 하면 1년 동안만 지나면 어느 정도 본전을 뽑겠죠. 본전을 뽑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여기에 재투자를 할 것인지 재투자를 하면 본전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그냥 다른 주식을 사든지 다른 코인을 사든지 형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전략을 쓸 때는 왜 이 전략을 쓰게 되냐면 내가 진짜 주어져 있는 돈 가지고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생활에 있는 투자
금을 도저히 못 빼는 형태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이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이제 또 추가적인 주의사항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커버데코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벽하게 추정을 해서 따라가진 못합니다.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추정을 하게끔 이걸 상품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 추이가 있으니까 채권이 들어가져 있는 상품은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본주에 있는 성장성만 좋아지면 괜찮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배당 세금이 있습니다. 배당세가 있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하게끔 세팅을 하는 건 비추이고, 너무 많은 돈을 들어가는 것도 비추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환율에 따른 변동성의 수익성이 변동성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로 어느 정도를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대부분 이걸 누가 투자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이런 커뮤니티 쪽에서도 보게 되면 많이 이용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썩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제 써먹을 거냐가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재투자를 하지 않고 쓴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을 못 합니다. 무조건 재투자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게 50% 정도까지는 재투자를 좀 해야 그나마 좀 성과가 나온다. 즉 내려갈 때 좀 더 재투자를 좀 하든지, 그것도 뭐 기존에 있었던 이 MSTY에 재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코인이나 다른 주식 쪽으로 재투자를 좀 할 것인지, 이거를 면밀하게 타겟팅을 잘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냥 한다라고 하면 주식에서도 MSTR이 있으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어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니까 TY와 섞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익성을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야, 그래도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반의 커브드콜 상품을 사는 게 나중에 진짜로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커브드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즉 전략을 어느 정도 없는 사람이 쓰면 이거 진짜 나쁜 거지만, 전략이 있으면 나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진짜 트레이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커브데코 상품 써도 되고요. 트레이딩이 좀 안 됐던 사람도 요거 쓰기에는 상당히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레이닝이 되었던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배당 락 기준점으로 전일 후일 기준점을 두고 반영선 본 다음에 그 다음 그 시점에 있는 배당락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배당락 시점 정도까지만 먹고 나오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기존에 내가 4% 법칙이라고 아마 대부분 자가 배당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 때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게 4% 정도만 빼내면 이론상 내가 그만큼 어느 정도 이 수익률 부분이나 그 다음에 내가 현금을 뽑아서 썼었을 때 크게 타격이 없다, 크게 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이긴 하는데요. 여기에 엄청난 오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4% 법칙으로 그 4%를 인출을 할 때 어떻게 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인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1년 총 기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4%를 매 하루에 다 뺄 것인지, 아니면 쪼개서 0. 몇 %씩 쪼개가지고 계속 뺄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또 결과값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급등하는 요 시점을 모르고 그 전에 여기 이 특정 구간 때까지만 다 인출을 해서
4% 정도만 인출해서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대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측면은 저는 커버드 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내 대신 인출을 알아서 그 순자산 가치 부분 NAV를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주고, 알아서 운용사가 그 부분을 빼가지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현금에 따른 흐름도 챙겨주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이제 생각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수익성이 생각보다 더 드랍하기 직전 구간대에 어쩔 수 없이 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제일 많이 인출을 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있는 구간대에서 4% 룰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수익성도 제대로 다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 꼭 100전짜리에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도 100전짜리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70점 정도로 맞춰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영상 보게 되면 MSTY가 82% 올라왔지만 본주가 135%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차이가 대략 한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수익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대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거냐, 나만 운영사한테 수수료를 주고 남한테 시킬 거냐, 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적당하게 쓰면 나쁘진 않는 전략 중에 하나이고, 어차피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과 함께 가는 뭐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세금 부분만 딱 커트라인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면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